책 쓰는 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후보 지원으로는 주로 거리 인사, 그리고 이렇게 아주 드물게 인터뷰,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서리가 집에 오면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시차가 있죠. 저희랑 이제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이제 집에 왔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 못 먹었던 것들 다 한 번씩 다시 먹고 가야 되니까 그거 하고 있죠. 근데 서리가 그래요. 집에 와서 자면 푹 잔다고. 안 나죠. 이제 많이 희미해졌죠. 근데 굉장히 하얗고, 굉장히 하얗고, 그 다음에 굉장히 순수하고 동안이고, 지금도 좀 동안이시지만, 그리고 굉장히 명석하고, 그건 이제 처음에 딱 받는 인상이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낙천적이에요. 유머도 많고. 이렇게 아재 개그가 요즘에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재 개그를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의, 그러니까 제가 좀 항상 이렇게 글을 볼 때 우리는 이제 단어를 이렇게 끊는 게 우리가 끊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끊으면서 농담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뭐 펜다라든지 뭐 그런 거, 아이패드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안 듣고 싶어요. 몇 번 하셨던가. 네, 뭐 그런 걸 막 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마음에 상처를 주죠. 막 환상을 없애고 막 팬다가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패드도 별로 아동을 학대한다는 둥. 네, 약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썰렁한. 예, 아니 의과대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OCD잖아요. OCD. 약간 옵세시브 컴펄시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낙천적이고 마음이 편해 보이고 또 유머까지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선배 언니들이 화장실에서 뭐 철수는 한 번만 보면, 뭐 저희는 통합 과목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위장관계 통합 과목 했는데 철수는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한다고. 근데 약간 포토그래픽 메모리도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아니 이러면 너무 후보가 좀 비정상적인 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정상화돼 있습니다. 나이로 인해. 네. 근데 그때 제 기억에 2001년이었던 것 같은데, 네. 2001년인가 하여튼 그때 안 후보가 그땐 안랩을 경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세계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 학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프라하에서 열려가지고 저희는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는 휴가로 간다. 그래서 저랑 설이랑 같이 셋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학회에 참석하시다가 마지막 날 이제 우리랑 같이 한나절 투어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자 이제 이렇게 됐었는데, 투어하러 이제 마지막 그날 아침에 호텔에서 조금 가까운 이제 지하철 정류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가는데 아직도 근데 그때 인상이 되게 깊었던 게 굉장히 긴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상당히 각도가 좀 심한,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려가가지고 지하철 기다려서 이제 어느 역에 가겠다. 이제 이게 저희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저랑 설이랑 이렇게 기차 탔는데, 그러니까 지하철 탔는데, 뒤에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뒤에서 막 소란스럽고 그 남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소리치고.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그때 남편이 지갑 달라고. 근데 이제 영어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영어로 돌려달라고, 왜 내 거 훔쳐,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과 동행이었는지 하여튼 집시 같은 그 사람들이 쫙 둘러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량 안에서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서 그럼 지갑 주라고 지갑 주고 빨리 다 줘버리라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그리고 서리는 이제 막 울고 여기서.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안 주고 근데 그걸 계속 그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때 중요했던 단어가 이제 폴리스였어요. 폴리스를 부르기 하니까 막 폴리스 하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그 머리를 때리면서 그렇다고 뭐 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막 머리를 때리면 키도 굉장히 컸어요. 동구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남자 여자들이어서 막 머리를 막 치고 막 하면서 다음 정거장이 되니까 지갑을 던지고 나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좀 느낌이 이상하다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다리고 있는 플랫폼이 그렇게 번잡한 데가 아닌데 여기 유난히 사람이 갑자기 오면서 이게 뭔가 허전해서 봤더니 지갑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지갑 갖고 있는 사람 봐가지고 이제 그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직업이 처음에 의학 접었을 때가 제일 반대 많이 했죠. 저는 그 남편이 다른 대부분의 의과대 학생들이 다 임상의사가 되잖아요. 내과, 소아과, 외과 뭐. 근데 그런 대부분의 대다수가 가는 길을 안 가고 의학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적도 좋은데 아니 그 성적은 상관없이 뭐 아버님이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선택에 서운해하셨어요. 임상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예, 아버님이 실제로 환자를 보시는 분이니까 의과대학을 갔으면 환자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보다 좀 야심이 더 컸던 거죠. 자기는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더 많은 환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의학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기초의학으로 이제 됐을 때도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예, 그걸 접는다는 게 그랬는데 뭐 저는 그거는 괜찮았어요. 그건 정말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그 남편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는 그리고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도 했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좀 많이 반대했는데 제가 이제 반대를 했지만 본인의 의사 그리고 본인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까 예, 그거는 사실 제가 판단을 더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인생이기도 하고 아무리 배우자여도 본인이 살고자 하는 어떤 인생을 내가 그렇게까지 못하게 할 그 자격도 없고 이제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시라.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나설 때 이제 그보다는 좀 적었지만 그때도 이제 반대는 했죠. 저는 왜 꼭 정치를 해야 하는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 많이 알려지던 때라서 사실 정치인이 세상을 바꾸는지 전 뭐 다른 사람이 바꾸는지 잘 모르겠다. 꼭 정치인이 아니어도 세상을 많이 바꾸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그러셨어요. 정치는 잘하면 표시가 안 날 수 있는데 못하면 망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나 나는 이제 괜찮지만 이제 우리 딸 서리가 살 세상인데 서리가 살아갈 대한민국 그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인데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뭐 예. 그것 또한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막아서도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접었죠. 네. 도덕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장 큰 요인은. 네. 제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으로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 같아요. 두 후보에 비해서. 네, 두 후보에 비해서 그 도덕성, 그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그보단 좀 더 작지만 공약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 공허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공약이 오랫동안 고민해서 실제 실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서 만든 공약이고, 안 후보를 볼 적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능력 면에서 또 그 전에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공약을 내놔도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그리고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할 텐데, 그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말 정말 잘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공약을 그렇게 내놨으면 정말 과학 강국 만들 것 같다. 과학기술 강국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만들려고 막 반드시 만들려고 할 거다.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선 잘 모르고요. 아마 정확한 그 프레이즈가 중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점이 너무 많죠. 사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못할 수 있는, 또 해오지 않은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그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이 가장 적은 후보고, 가족 때문에 무슨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는 리스크도 아마 지금까지는 가장 적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게 개인에 대한 그런 좀 든든함, 거기에다가 이제 실력하고 그다음에 의지하고 약속 지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언행 일치를 하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심지어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 물론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또한 안 후보는 여하튼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은 쭉 해온 거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감정 표현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표현해야 될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여하튼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하는 편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심지어 저조차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잘 짐작을 못할 때도 있어요. 만일에 제가 대통령 부인이 된다면 사실은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제 삶이 아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공익을 위한, 국민을 위한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특별한 유형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시를 질바이를 네.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그거 하나는 조금 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해상충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일은 없더라도 최소한 그 대통령이 자기 직무 수행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거는 가장 최소한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도 자꾸 감시해야 되겠지만 옆에 사람들이 또 감시해서 해주는 말들을 잘 들어야겠죠.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리고 적절하지도 않고 제가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 인사 그런 거는 저로서도 그렇게 싫은 일 아니거든요. 요즘엔 더군다나 코로나 전국이어서 사람들을 못 만나다가 만나니까 좋은 점도 있어. 즐겁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그런 거 참 좋아요. 예. 그리고 남편을 이렇게 검색해서 보거나 그런 일도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예, 제가 제 전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전문성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후보 부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저에 대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 뭐 여하튼 근데 그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아닌 후보 가족들도 저는 국민들에게 검증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잣대는 단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그러니까 수준까지.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저에 대한 것을 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하여튼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쪽에서 이런 얘기하고 저쪽에서 저런 얘기하고 이제 뭐 자료도 많고 이렇게 또 이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하고 반대 자료도 내고 그 많은 자료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도덕성이라든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뭐 처음부터 명료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걸 판단을 하도록 사실을 이렇게 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국민들께서 그건 판단하실 몫이다. 지난 선거 이후에 제가 여전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제 임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뭐 다른 입장이 없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이 사실 가장 큰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교수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궤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후보들의 궤적을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하는 것 같은 것을 해낼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10년 동안 아까도 너무 길다고 그러셨잖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심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진심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진심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